안희정 충남도지사 발언 파문이 꽤 큽니다. 예. 네. 야권에서도 당연히 관심을 가지고, 왜냐면 이제 엄청난 속도로 지지율 20% 평균 지지율 20%를 돌파해버렸단 말이죠. 20%라는 게 좀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게요. 20%를 넘어가면 좀처럼 그 아래로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예. 꼭 그렇지는 않은데 일단 참 예. 한겨레 좀처럼입니다. 네, 예. 한겨레 신문이라는 곳에 다니는 하영 기자입니다. 아, 예. 소개를 안 했네요. 다시 해볼까요? 예. 한겨레신문 하호영 기자입니다. 네. 예. 요 직전에는 반기문 캠프에 있다가 반기문 캠프가 사라져가지고 예. 안희정 캠프에 합류했는데 박원순 캠프도 잠깐. 박원순 캠프도 사라져가지고 지금 가는 곳마다 캠프를 없애고 있는 분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안희정 충남도지사의 발언은 단순히 한 정파 혹은 한 정당의 얘기가 아니라 네. 이 대선판 전체에 미친 영향이 커서 따로 다를 만한 소재인 것 같아요. 확실히. 왜냐하면은 예. 안희정 도지사가 20%를 넘겼고 예. 지지율 2위고 그리고 민주당 경선 승리자가 아마도 가장 유력한 예. 그 대선 후보 주자군이 될 거라고 이제 다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예. 경선에도 영향을 미치고 게다가 지지율을 분석해 보면 안희정 도지사의 지지율 속에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이나 소위 이제 보수층의 지지표가 굉장히 많이 숨어 있거든요. 많죠. 예. 그러다 보니까 보수 지지층들도 바라보고 있는 후보예요. 굉장히 절묘한 지점에 있는 분인데 예. 그런데 이제 전통적인 야권 지지자들은 화가 날 발언을 해버렸죠. 자, 그때 현장에 계셨죠? 저 현장에 있진 않고요. 그 당시에 생중계도 했고 지금 동영상도 남아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일단 그래서, 문제가 되는 대목 직전에 예. 이제 안희정 도지사는 당시의 발언은 전후 맥락이나 전제 사정을 보면 그것은 반어법이다라고 주장을 하거든요. 출발이 됐던. 예. 그러니까 요약하면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도 예. 선한 의지를 가지고 했을 거라고 믿어주자. 예. 예, 뭐 이런 식의 요약되는 발언인데 그 앞부분을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민주주의자로서 인권주의자로서 평화주의자로서 이 땅의 헌법에 따라서 대한민국을 잘 이끌었던 분들입니다.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그분들도 선한 의지로 우리 없는 사람들과 국민들을 위해서 좋은 정치 하시려고 했습니다. 자, 이게 이 다음부터가 문제가 되는 건데. 예. 이제 안희정 지사 얘기는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얘기해서 그 사이에 현장에서는 그 이전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은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선한 의지를 네. 이분들도 선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겠느냐고 반어법을 쓴 것이다. 예. 그리고 현장에 있었던 관객들은 그걸 이해했다. 그래서 서로 웃고 그다음에 포즈도 중간에 생기고 그 중간이 반어법이었다고 설명하는 부분은 저도 이해는 갔어요. 네. 예, 그 부분이 이제 그런 식으로 안희정 도지사의 합법이기도 하고요. 네. 직접적으로 비난하지 않는. 그래서 이렇게 반어법을 그런 화법이라는 건 이해가 갔는데 근데 그 뒤에 이어지는 문장들이 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예. 예. 그러니까 그 뒤에서 이제 미르 K 스포츠 재단 또한 예. 평창 동계올림픽을 위해 선한 의지를 갖고 만들었다라는 방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이 앞부분까지는 예. 듣고 보면 그런 반어법을 구사했다는 건 이해가 돼요. 납득이 예. 되는데 그 뒤에 등장하는 사례 우리가 이제 전 국민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 미르나 K스포츠도 선한 의지로 만들었을 거로 전제하고 받아들여야 된다. 이게 여기서부터 걸리기 시작하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전 이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증문즉답이라는 형식이었거든요. 증문즉답이라는 형식으로 안 지사가 지금까지 계속 해오고 있는데 본인이 이 대본 없이 즉흥적으로 발언을 하는 그런 맞습니다. 장소입니다. 예. 그래서 처음에 그 증문즉답을 할 때는 기자들이 거의 대부분 참석을 했어요. 처음에는. 근데 그게 반복되면서 안 지사의 발언 자체가 사실은 자극적인 발언을 별로 안 하고
또 패턴이 굉장히 유사해요. 내용도 비슷하고요. 그리고 이제 기사 제목이 안 나옵니다. 예. 그래서 안 갔거든요. 기자들이 네. 이제 신나게. 그래서 기사 이번에도 기자들이 별로 없었어요, 현장에. 근데 미르 K스포츠 재단이라는 단어가 튀어나오면서부터 좀 관심을 가졌고요. 그리고 그렇죠. 당시에 이제 반어법이라고 본인은 이야기를 했는데 일정 부분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지만 앞부분은 반어법으로 이야기했는데 그 뒤에 사례를 듣기 시작하면서 예. 그 반어법이라는 거를 이해하더라도 납득이 안 되는 논리 전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실관계만 말씀드리자면 예. 이 횡령죄가 지금 굉장히 그 이슈잖아요. 예. 횡령이라는 그리고 횡령을 포함한 여러 가지 죄송합니다. 미르 K스포츠 재단과 관련된 여러 가지 범죄들이 이 범죄의 고의 이 뜻과 관련돼서 다툼의 여지가 많이 있잖아요. 그쵸. 근데 이것과 선의를 갖다 댈 수 있느냐의 문제. 예. 그러니까 이게 그 안희정 지사가 만에 하나 그것을 선의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라든지 여러 가지 표현의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어휘 선택, 선한 의지라고 하는 어휘 선택의 문제, 그리고 적절한 사례였던가 하는 문제. 예. 그다음에 이제 증문즉답이다 보니까 이제 완전한 문장이 아니라 그렇죠. 본인의 뜻이 정확하게 표현되지 않았던 문제,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긴 있어요. 네. 근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안희정 노지사가 이게 단순히 선거 전략으로 중도를 끌어들이기 위한 게 아니다. 예. 그건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오랫동안 알아온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안희정 노지사의 내용은 이겁니다. 상대를 악으로 먼저 전제해버리면 대화가 안 되더라. 예.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하자면 자기과 다른 사람의 생각도 악으로 전제하지 말고 일단 그대로 들어줘라. 네. 이런 이제 대화의 자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서와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렇죠. 싶었다고 하는 겁니다. 예. 근데 그 어휘 선택이 잘못됐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 이게 대화술로는 적절한 해명인데 네. 그죠? 대화술로는. 근데 상대가 선한 의지가 아닐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렇죠. 우리가 만약에 사람이 죽었어요. 사람이 죽었는데 불법이 일어났죠. 안희정 도지사는 사람의 의도를 따지지 말고 그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냐 없냐를 따지라고 말하는데 근데 그렇게만 따지면 다 해결되지 않는 게 사람이 죽었는데 결과적인 불법이 일어났어요. 잘못이죠. 그런데 그 사람을 의도를 따지지 않으면 치밀한 계획 하에 한 잔혹한 살해범인지 아니면 과실치사인지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모든 살인이 과실치사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과실범이 되는 거죠. 네. 예. 근데 이제 정치권에서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안희정 지사 캠프든 바뀌든 지금 안희정 지사는 말꼬리를 지금 잡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게 그건 어떤 맞아요. 의도? 예. 네. 그러면 지금 이 상황이 현재 대선 주자로서 좋은 상황이냐? 절대 아니거든요. 근데 본인이 좀 쉽게 생각하는 건 아닌가라는 판단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상황에서 본인이 어젠다를 던지고 그것을 가지고 토론을 하는 상황이 되어야 하는데 만약에 이렇게 되면 자꾸 해명을 해야 돼요. 해명을 해야 되고 이게 말이 길어지거든요. 구질구질해지는 거고. 근데 이제 이런 착시도 있는 것 같습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던 어떤 대화술, 태도의 철학 예. 이것이 먹혔기 때문에 자기가 전략적으로 중도를 끌어오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본인이 평소 가지고 있던 그 철학과 태도의 어떤 문제가 먹혀서 그 확장이 되고 지지율이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한 자기 확신이 좀 너무 강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요. 예. 꼭 그렇지만은 않거든요. 예. 그런 부분이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보수 진영에서 문재인 대세론이 너무 확장될까봐 기본적으로 종편에서 밀어준 것도 있긴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그것도 전부는 아니죠. 그것처럼 안희정 도지사가 가지고 있던 평소에 상대방을 악으로 전제하면 안 된다. 우리는 대화할 때는 선한 의지를 인정해줘야 된다. 이 태도가 먹혀서 20%를 다 먹은 것도 아니거든요. 아닙니다. 예. 둘 다 아닌데 거기에 착시가 있는 것 같은데 캠프 내에서 분위기는 어때요? 캠프 내에서도 약간씩 갈려요. 겉으로는 캠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체 맥락을 보고 그날의 분위기를 보면 지금 문제 삼는 것은 과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내부적으로 보면은 실제로 반어법을 구사할 만큼 평소에 그렇게 대화를 하느냐 아니면 반어법을 구사할 만큼의 어떤 유쾌함이나 명랑함이 있느냐라고 따져봤을 때는 좀 무리한 그러니까 본인이 반어법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무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요. 사실 지금 내부적으로는 실수했다라고 얘기하고 그냥 털고 넘어가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깔끔하게 넘어가자는 사례를 잘못 들었다. 예. 사례를 잘못 들었다고 하면 저는 가장 좋았을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이게 억울한 점도 있을 수 있어요. 예. 본인의 합법이 실제 그렇고 실제 철학이 그렇단 말이죠. 예. 그런데 그걸 억울하다고만 할 게 아니라 이건 이제 누적된 겁니다. 갑자기 이런 발언이 나와서 갑자기 이런 발언으로 사람들이 이상하다고 생각한 게 아니라 그동안에 계속 조금씩 누적돼가지고 이상한데 하다가 이 사례를 통해서 역시 이상한 거였구나라고 생각하게 된 과정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대연정이라든가 네. 사드 배치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지금 한꺼번에 다시 논란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이 논란이 소위 말해서 그것은 반어법이라고 한 것이 그것만으로 먹히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캠프도 되돌아볼 시점이 된 것 같아요. 지금은. 이게 대화술로는 훌륭한데 지금 정국하고는 안 맞는다. 안 맞죠. 예. 의도를 따져야 되는 범죄에 우리가 앞에 서 있거든요. 네. 현재. 지금 헌재의 판결도 그러하고. 헌재도 그렇고요. 예. 이 의도를 특검도 빼고는 그렇고요. 예. 그러니까 의도를 빼고는 결과치만 가지고는 해설이 안 됩니다. 네. 하영 기자 또다시 일자리를 잃을지 그러지 않을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영 기자였습니다. 한결 허영이었습니다. 3부에서 뵙겠습니다.